What's New in 몰덱스 3D 2020 R1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버전의 프리포스트 개선 사항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리포스트 변경점을 보기에 앞서 먼저 몰덱스 3D 2020 R1 버전에서 변경된 몰덱스 3D 사용 환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지원 플랫폼인데요. 몰덱스 3D는 기본적으로 64비트 플랫폼만을 지원합니다. 윈도우는 7 이상, 윈도우 서버는 2012 R2 이상만을 지원하고요. 윈도우 10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도 물론 지원을 하는데요. 다만 리눅스에서는 오직 솔빙 용도로만 몰덱스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라이센스 매니저 그리고 프리포스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몰덱스 3D 2020부터 변경된 버전 명칭 및 라이센스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몰덱스 3D 버전 명칭이 출시 연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초기 버전은 몰덱스 3D R18-5할, 이후 서비스 팩은 뒤에 SP1, SP2 형식으로 배포되었는데요. 올해 출시된 새 버전부터는 몰덱스 3D 2020 R1이 가장 먼저 출시가 되고요. 이후 마이너 업그레이드는 R2, R3 형식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구동 방식도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상위 버전의 라이센스로 하위 버전을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출시된 2020 라이센스는 9버전인 R17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R17 버전까지만 적용이 되고요. 그 이하의 R16, 15 등의 버전은 여전히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2020 버전의 사용 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프리포스트 개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추가된 전처리 작업의 CAD와 메싱 도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AD 파일의 형상이 깨지는 경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오메트리 수정 패널이 추가되었습니다. 우선 트리 구조에서 간편하게 모델의 형상, 결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결함의 내비게이션 기능도 새롭게 추가되어서 결함의 위치도 쉽게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결함을 찾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간단한 형상 수정 기능도 새 버전에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델리트와 필, 페이스 기능인데요. 이 기능들을 이용해서 낮은 품질의 면을 삭제하고 새로운 면을 생성하는 작업을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과 면 사이에 작은 틈을 메꿔주는 소우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소우 기능은 입력한 공차 이내에 틈을 메꿔주는 기능으로 오토 소우 기능을 이용하면은 제품 전체에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 소우 기능을 사용하면은 소잉 영역을 선택해서 작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추가된 커브와 관련된 CAD 기능입니다. 먼저 익스트랙트 엣지 커브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폴리서피스의 모서리와 피처 라인을 본딴 커브를 생성해주는 기능인데요. 스튜디오 환경에서 간단한 형상 생성 등의 CAD 작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조인 커브 기능은 여러 개의 커브를 병합해주는 기능인데요. 선택한 커브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하나로 합쳐주게 되고요. 만약 떨어져 있다면 여전히 독립적인 상태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 아래 그림과 같은 와이어나 이 위에 익스트랙트 엣지 커브 기능으로 추출한 형상의 피처 라인 등을 합쳐서 사용하기에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브릿지 커브 기능은 두 개의 커브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떨어진 두 개의 커브에 브릿지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두 커브의 벡터를 고려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커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런너나 냉각 채널 작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래 그림들은 방금 설명드린 새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을 응용해서 형상 결함을 해결하는 예시인데요. 먼저 이 구멍을 메꿔야 되는데 익스트랙트 엣지 커브 기능으로 폴리서피스의 피처 라인을 추출합니다. 그 다음 조인 커브 기능으로 검은 점 기준으로 분리된 두 커브를 합친 다음에 브릿지 커브를 통해 제품의 곡면을 따라가는 커브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필 페이스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제품의 곡면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능들을 사용해서 단순한 CAD 결함은 몰덱스 3D 내에서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개선된 모델링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냉각 채널 모델링입니다. 새로운 버전에서는 라인과 지오메트리가 혼용되는 냉각 채널의 모델링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은 런너에서는 이미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냉각 채널에서도 이 기능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지오메트리 구성 요소들이 여러 개로 분할이 되어 있다면 병합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냉각 채널 형상은 3D 모델링이기 때문에 1차원의 CFD 해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능들의 개선사항으로는 냉각 채널 그룹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요. 입출구도 자동으로 설정되어서 사용자의 작업 실수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체크 쿨링 시스템이 보여주는 결과도 해석에 영향을 주는 매우 주요한 문제만을 간소화해서 출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런너 모델링입니다. 런너의 락핀 형상에 대해 내경과 깊이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능이 기존에는 외부 치수만 설정이 가능했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헥사베이스드 런너를 적용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조인트 타입의 형상 구현 기능도 개선되어서 더욱 복잡해진 형상도 쉽게 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메쉬 관련 변경 사항입니다. 우선 솔리드가 아닌 이 디자인 모드에서도 CAD 파일에 표면 메쉬를 만드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피스 메쉬나 솔리드 메쉬에서 서피스 메쉬를 복사해서 추출해주는 익스트랙트 서피스 메쉬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한번 작업해서 생성된 메쉬를 다음 작업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하기 쉽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쉬 작업의 편리성 향상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논매칭 몰드 베이스 작업 시에 메쉬 생성 성능이 향상되었는데요. 주로 인서트가 들어가는 모델링에서 논매칭 몰드 베이스를 사용하게 되실 텐데 메쉬 결함 발생률이 줄어들어서 예전보다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메쉬 결함 내비게이션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잘 보이지 않는 결함의 위치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쉬 결함 항목에서 인터퍼런스 간섭 항목이 추가되어서 솔리드 메쉬를 만들기 전에 미리 간섭 문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인서트가 들어가는 논매칭 모델링에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는데요. 단 이 간섭 확인 기능은 프리엣지, 티커넥트, 오버랩 결함이 모두 수정된 이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역자 형상으로 제품과 게이트가 만날 때 제품과 게이트면이 일치하지 않아서 메쉬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가 많았는데요. 새 버전에서는 이런 형상의 메쉬 생성 품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추가로 이런 경우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맞닿는 제품 면이 게이트의 형상과 동일하게 분할되어 있으면 메쉬를 좀 더 손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메쉬 관련 마지막 변경 사항으로 이번 새 버전에서부터는
MFE와 MD 같은 완성된 메시 파일이 런너와 냉각 채널과 같은 커브 데이터도 함께 저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커브 데이터를 다 저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메시 생성에 관여한 커브 세그먼트만을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이제 MDG 파일 없이 MFE 파일만 있을 때 추후에 메시 수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2020에서 새롭게 추가된 후처리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뷰 컨트롤 패널이 추가되었습니다. 제품의 뷰를 수치로 설정해서 고정하는 기능으로 R17 버전 스튜디오에서는 빠졌던 기능인데 새 버전에서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스튜디오 창 우측 하단에 XY 지축에 대한 뷰 앵글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설정하신 뷰 앵글은 애드 기능으로 저장을 해두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탄도 측정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도 R17 버전에서는 스튜디오로 넘어오면서 없어졌던 기능인데요. 더욱더 편리한 사용 방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기능은 리절트 탭의 메저먼트에서 플래트니스를 클릭해서 다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개선 기능들로는 FEA 인터페이스에서는 아바쿠스 해석용 2D 쉘 메시로의 매핑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머티리얼 위자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VE 점탄성 속성에서 애넌 커브의 표시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몰덱스 3D 2020 버전의 프리포스트 개선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몰덱스 3D 2020 스튜디오에서 새롭게 지원하는 특수 모듈과 업데이트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MD 해석을 이제 스튜디오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법도 개선이 되었는데요. IMD 바운더리 컨디션을 설정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IMD 해석 옵션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RTM 해석 또한 스튜디오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해석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해석 결과를 불러와서 편리한 스튜디오 환경 안에서 결과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RTM 해석에서는 플라이의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인데요. 2020 스튜디오의 인터페이스 안에서 플라이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설정,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의 쇼 하이드도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몰덱스 3D 2020 스튜디오는 스트레스 해석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해석에서 필요로 하는 구속, 변이, 하중, 압력의 바운더리 설정 인터페이스가 개선되었습니다. 수치를 입력하기 위한 이 단위 체계도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석은 두 가지 타입이 있죠. 일반 스트레스 해석과 어닐링 해석 모두 이번 2020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DOE 해석입니다. DOE 해석도 몰덱스 3D 2020 스튜디오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DOE 해석은 기존과 동일하게 베이스런을 기반으로 다그치 어레이, 컨트롤 팩터, 퀄리티 팩터를 설정해서 해석을 진행할 수 있고요. 해석 결과는 퀄리티 리스폰스 커브, SN 레이쇼 리스폰스 커브, 리스폰스 서피스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몰덱스 3D의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소재 데이터베이스는 37개의 15성 수지 데이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7개의 기본 등재되어 있던 소재는 물성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신 모드의 사출기 데이터베이스도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다음 3개 업체의 장비 및 컨트롤러에 대한 머신 정보 그리고 머신 인터페이스도 몰덱스 3D 2020 버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